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840만원대, 여기 2,900만원대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조정에 대한 거는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급등 터지고 나서 이틀 전부터,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눌리고 간다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나스닥이 좀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애플과 구글, 아마존, 특히 메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타가 이제 바로 이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의 미래가 조금 이제 암울하다, 실적도 안 좋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물론 좋게 나온 건 맞아요. 좋게 나온 건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온 건 맞지만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고, 애플을 빼고는 다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애플만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 한 1% 정도 순이익이 이제 증가했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런 이제 기업들조차도 14%, 9%, 27%, 메타는 50%가 반토막이 났고, 인텔은 85%가 줄어들면서, 물론 전년 이 3분기 자체가 이제 워낙 또 실적이 좋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이제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약간 이게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강타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나스닥이.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됐기도 했고,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여기서 푹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린 거를 거의 다 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나게 올렸다가 지금 다 빼놨죠. 다 빼놓고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내려 박았기 때문에 반발력,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다시 이 꼬리를 먹으로 내려오면은 그 뒤가 좀 이제 불투명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쳐 올릴 수도 있는데, 기업 실적이 저 정도의 이제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면 약간 이제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도 상승 추세를 최소한 지켜주려면은 이 라인, 최근에 이제 저점 라인을 찍으면서 올려주던 이 상승 추세선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라인에서 좀 여기서 이제 놀아줬으면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 사실상 모든 걸 망쳐놨다.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지고 실적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과매도가 쭉 이제 흘러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제 반등의 세기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올려줬다가 이제 한번 눌렸고, 이제 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요 라인을 이제 지켜줄 것이냐. 그러니까 꼬리를 다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꼬리는 다시 가면 안 되죠. 저점을 높여놓는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게 좋고, 크게 내려박은 이후에 요런 식의 어떤 이제 저점 높이고 튕겨져 올라가는 그림도 보통 잘 나오는 패턴인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굳이 이 가격을 똑같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바닥 저점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있던 이런 패턴들, 여기서도 신나게 올리고 거의 다 내려왔어요. 여기서도 신나게 올리고 거의 다 내려왔고, 그러니까 요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요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이제 11월 2일 화요일 저녁에 이제 FOMC가 잡혀있죠.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잡혀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여기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눌러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다가 FOMC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러면 다시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CPI 때랑 또 비슷한 움직임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을 거의 다 좀 되돌려 놓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저점 갱신을 하러 가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뭐 메타야 원래 안 좋았죠. 메타의 주가를 보시면 원래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주구장창, 작년부터 주구장창 떨어져가지고, 작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메타가 여기서 한 박자를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개파락을 줬죠. 개파락을 줬지만은 어차피 메타가 안 좋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충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차트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저점까지 아직 구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빠지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요때처럼 그림을
만들어준다면은 충분히 나스닥도 메타는 이미 사실상 조금 이제 저물어가는 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내년에 잘 나갈 기업들이 어떻게 또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나스닥을 견인할 것이냐, 요게 중요한 거지. 사실 지금 메타는 이제 한불 갔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메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 최근까지 좋은 어떤 실적을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은 계속 잘 나가죠. 애플은 왜냐면 아이폰을 계속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고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없는, 성장 모멘텀이나 신제품 모멘텀이 없는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좀 시도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리자드까지 인수해가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좀 모색하는 반면에 아마존은 살짝 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차트는 역동성이 없죠. 뭔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올려놓긴 했지만은 여기서 너무나 오래 횡보했고 그 횡보를 깨고 내려오고 나가지고 이제 이 바닥권에서 놀지 않겠냐. 이 아마존이 뭐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형태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페이스북처럼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인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아마존 물론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이제 1년 전보다 14%가 늘었고 이제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고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매출은 늘고 순이익은 그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어쨌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지금 시간의 주가가 12% 떨어지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연말은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어떤 이제 아마존에게 대목 시즌이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은 이런 수요 감소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올 4분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아마존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소매 쪽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 소매라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할 여력들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면 돈을 다 빨아 당기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그냥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다 빨아 당기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런 소비 진작 업종들, 소매 판매 업종들이 이제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내년이 될 수 있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아마도 이제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아마존이 지금 시간외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저런 영향들에 힘입어서 지금도 보시면 나스닥 선물도 이렇게 쭉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기조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장대 음봉 꽂힌 다음에 잔여파동이, 장대 음봉 이후에 잔여파동, 장대 음봉 이후에 잔여파동,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요 구간이랑 우리가 비교를 조금 제대로 좀 비슷하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내리고 잔파동이 더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잔파동 더 나오면 더 뺀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빼게 되면 비투도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투도 여기서 올려친 거를 스멀 속도는 나스닥보다는 느리게 빠지고 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인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으면은 뭐 사실상 이 힘의 세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시간 끌면서 그런 식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내리는 힘 자체는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비트가 약하다. 조금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려는 의지가 이제 비트는 조금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은 또 주말에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장의 무빙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도 주말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는 이런 잔여 파동들을 주면서 서서히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FOMC라든지 그런 이제 빅 이벤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또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쇼 추세로 조금은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올려친 구간에서 서서히 빠지면서 이렇게 푹푹 빠지는 구간, 제가 지금도 여기 줄 그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깨면은 이것도 빅쇼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기 깨면은 추격쇼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도 여기 이제 이탈하는 순간, 여기 20116, 그 다음에 이제 2만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쇼 관점을 말씀드렸죠, 오전 10시 34분에. 그리고 2시 반에도 정확히 그림
그림까지 그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2시 반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 여기 지금 선 다 그어드렸고 여기 이제 이탈하는 순간 쭉 20186 이탈 시에 추격쇼 들어가야 된다. 이 하방이다. 지금 계속 하방으로 빠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요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빠졌죠. 자,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숏으로 63% 수익, 24% 수익, 70% 수익 관점들을 숏 잡으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다 보셨고 이후에 크게 빠졌죠. 여기서 크게 빠져가지고 이 구간에서 또 롱을 드렸습니다. 롱을 지금 5시 31분에 정확히 롱 사인을 드렸죠. 요때죠, 요때. 여기서 이제 찍고 여기서도 롱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먹고 한 번 더 찍고 여기서 이제 찐바닥 나왔을 때 롱 사인 드려가지고 쭉 이렇게 상승으로 터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14% 롱 수익, 58% 요분은 이제 숏 잡으신 분. 자, 근데 롱으로 30%, 18% 요렇게 또 이제 반등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지금 어쨌든 시장에 살아있는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중에 좀 더 이제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중에 변동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로 이런 조금 수익, 롱 수익, 숏 수익 다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수익과 매매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여기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비트가 조금 빠지면서 알트들도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도지도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자, 방금 비트가 여기서 세게 반등을 치면서 알트들도 이 구간에서 좀 나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가 이제 물론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빠진 모습은 아니고 물론 많이 올려치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가격 방어를 좀 비트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오히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아마도 좀 본격적으로 좀 연말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는 여기서 이제 올려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뺐는데 알트들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조금 뭔가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발란체도 비트를 그냥 따라다니는 코인이었는데 지금 비트가 빠지는데도 오늘 같은 날에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11월은 우리가 이제 월봉의 형태가 이제 알트들도 양봉 하나 띄워줄 때는 됐거든요. 이제 10월은 어차피 이제 오늘이 28일이고 월요일이면은 이제 10월달 월봉이 이제 그려지는데 10월 월봉은 뭐 우리가 큰 뭐 기대를 안 하겠지만 11월 월봉은 이런 형태의 양봉이 뭐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한다든지 도지도 10월달에 일단 지금 양봉을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양봉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달이 11월이 될 수도 있겠다. 양봉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12월에 이제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세력들도 이제 22년이 가기 전에 한번 해먹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1월에 조금 세게 올려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에 비해서 나름 알트들은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런 휴먼스케이프 같은 잡코인도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눌리다가 한번 위로 그런 식으로 위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이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코인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펌핑이 쭉 나와준 모습이고 세럼 같은 것도 이제 힘 한번 줄 때가 됐죠. 이 정도로 빼놓고 옆으로 뺐으면은 현재 주봉상으로 이 정도로 빼놨으면 이제 한번 이제 위로 한번 튕겨줄 때가 됐고 자, 댓글로 남겨주신 니어 프로토콜 요렇게 이제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분석해드립니다. 니어 프로토콜 AMM님, 네, 맘인가요? 자, 니어도 충분히 이제 눌릴 만큼 눌렸는데 니어는 조금 상태가 안 좋죠? 다른 이제 도지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최근에 조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니어 프로토콜은 여기서 조금 이제 두 번 해먹어서 그런지 상당히 너무 많이 뺐다. 너무 많이 뺐고 주요 이제 이탈해서는 안 되는 라인들을 자꾸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가려면은 이런 저점들을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오면 안 되고 구간에서도 크게 빠졌으면은 여기서 찍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가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 지금 찍고 지금도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알트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혼자 지금 내려박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뭐가 안 좋은 거죠. 이 니어 프로토콜이.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조금 이 니어 프로토콜도 조금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고 시총도 있어요. 시총이 3.4조짜리 코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지고 눌러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는 깨면 안
되겠죠. 여기 저점 자리만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회된 숄더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총이 3.4조면은 조금 아직 좀 무거운 감은 있습니다. 무거운 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너무나 좀 많이 빠졌어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반등, 요 정도 급의 반등은 한번 나올 때가 되어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저점은 깨면 안 된다. 여기 저점이 지금 거의 요거 이제 큰 하락 나왔을 때 비트 17,600달러 찍을 때의 저점을 거의 다 지금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공포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그리고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게 되면은 사실 그 밑으로는 이제 3,500원 정도까지는 밀린다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조금 급반등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떨어지면 급반등 V자로 여기처럼 요게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좀 눌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그림이 안 좋다. 그렇지만 이제는 충분히 눌릴 만큼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등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위믹스 지금 1840원대, 어제 조금 이제 내릴 만큼 내린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찍고 다시 찍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위믹스를 시가총액이 지금 너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6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는 8천억이었는데 일부러 이런 악재를 터뜨려서 시가총액을 낮게 만들고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죠.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밑에서 물량을 싼 가격에 쓸어 담은 다음에 이제 위로 시총 6천억에서 예를 들어 위믹스가 1,800원에서 3,600원이 되면은 시총이 6천원에서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억짜리를 1.2조로 날리는 게 편하냐, 3천억짜리를 6천억으로 날리는 게 편하냐를 따져봤을 때, 들어가는 돈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전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시가총액을 낮춰서, 주식도 일부러 막 악재 뉴스 터뜨리고 공장에 불 내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킨 다음에 주가를 또 주식을 싸게 산 다음에 다시 이제 호재 뉴스 터뜨리면서 위로 올려치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 작전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잡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시가총액을 낮춰서 몸무게를 좀 가볍게 한 다음에 밑에서 물량을 잡고, 물량을 잡는 구간이 또 있어야 돼요. 좀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도 크게 못 갑니다. 크게 못 가고 이 정도 나오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작전을 좀 제대로 친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횡보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길어야 한 뭐 1, 2주 정도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이 세력들도 결과적으로 연말 전에는 좀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 내년까지 뭐 이걸 끌고 가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길다, 그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횡보 기간 이후에 또다시 이제 올려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세가 안 끝났어요. 일봉상으로 최소 양봉 마감은 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음봉 주말에도 계속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FOMC 이후에 비트 반등 치는 구간에서 얘도 이제 반등을 이런 식으로 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위믹스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모아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1,600원, 1,500원 여기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 안 되고 조금씩 모으다가 위로 이제 쏘는 때 이제 우리도 엑시트하고, 그렇게 좀 관점을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안 빠지고 이 정도 빼고 여기서 빼고 이 정도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위믹스도 조금 이제는 저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방금 영상 1부 찍고 나서 잡아드린 숏, 여기서 숏을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숏을 잡아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아무리 찐반이 나온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런 찐반이 나온다라고 해도 파동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원웨이로 찍 이렇게 가는 거는 없죠. 이 세상에 저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아무리 이제 위로 가려고 쳐도 이런
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숏을 때릴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숏의 기준을 잡을 때 단타 같은 경우에 힘이 세게 치고 올리는 경우에 이제 3분봉 기준으로 많이 보고, 이 3분봉으로 올려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음봉으로 끝날 때 3분봉의 종가마감의 음봉으로 했을 때 숏 타점으로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손절은 여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숏을 진입하더라도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갔을 때 이 정도로 최소 올린 거의 3분의 2 정도는 빠질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절 감안하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숏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드렸죠. 5시 50분에 숏 여기죠. 여기 5시 50분 그냥 최고점에서 숏 잡아드렸죠. 이렇게 빠지고 있죠. 지금 쭉쭉 빠지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꼽혔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꼽혔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알트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뭔가 좀 추가 상승을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일단 나스닥이 일단 지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최소 나스닥이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 쫙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를 쫙 꽂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게 연속된 이제 양봉의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작봉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아마 글쎄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마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 마감을 할 것 같고, 보통 금요일에 많이 뺀 경우에 월요일에 또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장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번 주말이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 최저점이 잡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말에 최저점 잡고 월요일부터 쏜 이력이 있죠. 이 구간에서도 주말에 최저점 잡은 다음에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쏘고 눌리고 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눌러놨다가 주말까지 눌러놨다가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다시 가면은요 머지않아 또 돌파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긴 하죠. 아싸리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냥 제대로 롱을 박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지라인이나 여기 지지라인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애매하게 여기서 뭐 요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캔들 무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무빙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만약에 지금을 바닥을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상승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도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저점을 딛고 뭐 요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재수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처럼 약간 이제 싼 곳 찍고 내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조금 단기적인 파동을 먹는 식으로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먹는 것도 여러분들 레버리지 쓰면 엄청납니다. 수익이 여기서 숏 잡는 것도 수익이 크고, 여기서 숏 잡았으면 이제 대박 터지는 거고, 여기서 롱 잡았으면 대박 터지는 건데, 최대한 저희가 그런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 어쨌든 비트가 이제 왜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끝났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모든 저항 라인을 조금 넘겨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21K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인사 정리, 그런 해고들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이제 칼바람이 불겠죠. 트위터도 다시 태어나야죠. 그리고 트위터를 조금 상장 폐지하고 3에서 5년 내에 재상장하는 또 그런 계획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컴 아로하나 코인, 이 아로하나 코인이 잡코인인데 이게 빗썸에서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 조작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즉 증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제 아로하나 코인만 그랬겠냐, 누사이퍼는 안 그랬겠습니까? 초급등이 나왔던 이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이런 모종의 이런 이제 뒷배들의 작업 활동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증거까지 나오면서 불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똥들이 다른 잡코인들에게도 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잡코인들의 이 세력들이나 이 주인이라든지 재단들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기가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연말에 이제 펌핑 한번 줘버리고 그냥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든지, 상장 폐지된 코인들이, 이 김치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업비트 중에서도 예전에 뭐 마루라는 코인도 있었고 퀴즈톡이라는 코인도 있었죠. 그런 코인들처럼 지금 이 업비트에 있는 좀 잡코인들도 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펌핑 줄 때 그냥 이제 털고 바로바로 좀 털고 나오시고 좀 장기 보유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있다. 이런 것도 휴먼스케이프 이런 것도 카카오 찌라시로 돌리면서 엄청 해먹었죠 여기서. 이러면은 이거 좀 이제 내년에는 못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펌핑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털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은 좀 살아 있었고 그 살아있는 변동성 내에서 최대한 저희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점을 잡고 있고 주말에도 잡고 있고 밤 12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점을 잡으면서 돈을 복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사실 조금 나올 수 있죠. 이 정도로 올려쳤으면은 많이 뺄 경우에는 이 정도 라인까지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빠지고 나면은 또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추석빔을 조만간에 넘기는 게 아마 11월에는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추석빔 요 라인을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눌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눌리면 또 다른 롱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올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은 또 필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제 파동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나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뭐 대만 침공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로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하루 차라리 레버리지를 써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는 게 좀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원하는 이런 원웨이 상방도 저는 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충분히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맞춘 매매를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는 최소 좀 지나가야,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또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우리의 비트코인은 시간적으로 정해진 호재가 있습니다. 24년의 반감기라는 호재,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희소성이 극대화되는 반감기 펌핑 플러스 미국에서의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들이 아마 조만간에 터지면서 위로 좀 크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저는 내년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은 최소 여기 구간은 좀 넘겨줘야 되겠다. 여기 구간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 갔을 때 비로소 뭔가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최소 여기도 지금 못 넘겼어요. 추석빔도 못 넘겨고 지금 간신히 여기서 기존의 매물대 기존 매물대 하나 넘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한 첫 스텝이라고 봅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한 첫 발자국을 띄었다.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로 눌리면은 또 이제 롱의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파동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모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이따 이제 나스닥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주요 뉴스들 소식들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